예, 자, 오늘 월요일이죠?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지수는 뭐 크게 움직인 건 없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 연준 의장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금요일 날 잘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는 뭐 약보합 마감했고 코스닥은 조금 빠졌고 그거 얘기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까지 강세였던 그 뭐예요? 코로나 관련주하고 이제 바이오 저기 엠폭스죠? 엠폭스 관련주 즉 바이오주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쯤에 얘기했나요? 네, 수요일쯤 목요일쯤 얘기했지 그죠? 네. 이게 원래는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가 맞는데 한두 방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운봉이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낙폭과대가 얘네들이 심하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왜 그 미수 얘기했죠, 미수 얘기에다가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도 신용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은 야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바이오 그 코로나 엠폭스 관련주 신용 늘어나는 거 뺨칠 정도로 전기차 화재 방지주 쪽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같이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수익 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시겠지만 일단 안 물려야 되거든요. 그쵸? 수익을 좀 확실하게 챙길 때 아주 유용한, 그리고 안 물릴 때 유용한 이제 그런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방에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쯤인가요? 그 저출산 관련주로 이제 매수해 놓은 아가방 컴퍼니 오늘 한 10%까지 또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지수 얘기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짧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잘 끝났는데 참 이따가 제가 시간에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혹시 또 깜빡할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시간에서 여기 인성 정보가 1등이거든요. 물론 여기 상한가 간 애들도 있는데 여기 개별 호재가 있어서 간 거고 인성정보가 시간에서 7% 급등 마감했고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이 제일 많아요. 누가? 인성정보가.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저기잖아요. 비대면 원격 진료. 그래서 그 오늘도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에서도 급등했거든요. 장중에 14%, 시간에서 7%. 그 내일 아침에 뽑겠죠? 그러면 이제 뭐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막 이런 친구들 내일 같이 들겠죠, 그죠? 네. 내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비대면. 네. 자, 이 얘기는 시간이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하고는 이게 좀 상관이 있어서 이걸 좀 해드렸고.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그 잘 끝났어요. 보시면은 다우지수 1.14% 그래서 신고가에 근접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1.4% 급등했고 S&P 500 지수도 1% 이상 급등을 했어요. 금요일날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9월달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할 거다 사실상 대놓고는 아니지만 사실상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관건은 0.25% 금리 인하냐 0.5%짜리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제 그거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근심 걱정거리는 없다.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스트레스였는데 말을 했고 미국 증시 올랐고 잘 끝난 거죠. 그리고 미국의 지수만 올라간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고 특히 최근에 낙폭과대가 심했던 반도체도 조금 올라왔고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 포드나 GM 쪽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 쪽은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조정을 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셔도요 갑자기 떨어지는 낙폭과대 이런 거 못 피해 가세요. 네. 열심히 노력하면 조정 같은 거 안 받고서 막 주식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못 피해. 노력을 많이 하면 사자마자 상한가 가는 종목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잡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아무리 발버둥 치셔도
지수나 종목이 이제 흔들거나 약간 떨어질 때 있죠. 그거 못 피해요. 그게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늘 하던 대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아침에 그래서 덕분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뭐 크게 변동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수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0.1% 정도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요.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되게 좀 지루하죠? 지루하긴 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요. 네. 거기 약간 누르면서 횡보하죠. 약간, 그지? 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뭐 대부분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제 넘버1, 넘버2, 그죠? 네. 1등과 2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 3%씩 떨어지면서 증시에 부담을 줬죠. 밑으로 보시면 대부분 올랐잖아요. 얘네들이 좀 빠져서 그래요.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네,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개별주죠.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확실시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이제 변동성이 생겼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수익을 내셔야죠. 일단 바이오주 얘기를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테마주는 바이오주하고 전기차 화재 방지,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 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할 건데, 자, 볼게요. 보시면 그 지난주 수요일쯤이었나? 수요일, 목요일 그때쯤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 중소형주를 쭉 보여드리면서 바이오 쪽을, 그죠? 보세요. 말을 좀 천천히 할 테니까 천천히 잘 들으시면서 소화를 잘 시키세요. 입으로 먹는 것만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것도 소화를 잘 시키셔야 돼요. 그죠? 자, 보시면 이제 그린생명과학이라는 게 이제 코로나, 엠폭스 뭐 이쪽으로 해서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코로나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 이게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음봉 센 거 맞았고 목, 금, 오늘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때 해드렸던 얘기가 이제 미수 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한 이틀만 눌러버리면 3일째 되는 날 털린다. 그래서 그거를 털려고 들어오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한 수요일쯤 했다라고 칠게요. 수요일쯤에. 그러면 바이오주들은 수젠텍을 볼까? 네. 여러 개 있는데 진원생명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까지는 들었다 놨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미수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충 그냥 2, 3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음봉 하나, 둘 나오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 3 여기서 이제 음봉 3개 맞고 반등이 멋있게 쭉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오고 음봉이 2개가 더 나온 거예요. 음봉도 마이너스 1, 2%짜리 짧은 음봉이 아니라 막 5%, 막 10%씩 되는 음봉이 2개가 추가로 더 나온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이제 많이 배운 낙폭과대 매매 기법이 뭐냐? 음봉 3개 떨어지면 바닥이다.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나중에 멋진 양봉에서 수익 내고 받아칠 수 있다. 요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법이 아주 옛날 기법이에요. 아주 옛날. 2010년 전후까지는 이게 먹혔는데 2015년 이후에는 거의 안 먹힙니다. 벌써 10년 전에 거의 사장된 기법이에요. 근데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돼요. 뭐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시겠지만 라틴어를 요즘에 쓰진 않잖아요. 그죠?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라틴어 배울 필요 없다고 막 난리 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라틴어 공부를 하면 거기에서 파생된 언어가 되게 많아서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쓸데없다라고 막 그랬고 왜? 지금 그 언어 안 쓰니까. 똑같아요. 지금은 안 쓰는데 그 원리를 알아두면은 굉장히 언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낙폭과대 기법도 그 정도로 쓰시면 되거든요. 옛날 기법.
근데 아무튼 옛날 기법을 갖고 요즘에도 매매를 많이 하고 설명도 많이 하더라. 특히 저기 비트코인 하는 친구들이 주식에도 써먹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미수를 썼으면은 한 이틀 정도 운봉 때리고 반등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고 더 떨어지나요? 요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2-3일 정도 떨어지고 반등 나온다. 그거는 신용이나 미수 몰빵을 여기에서 쓰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안 썼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미수 쓴 거는 한 이쯤 되면 털리겠죠. 3일 지났으니까. 맞잖아요. 이거 나오고 반등 나와야지. 근데 전제가 뭐라고요? 여기에서만 미수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TV 트니까 엠폭스 코로나 난리를 지기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신용 미수를 쓰고 여기에서도 신용 미수를 쓰고 여기서도 신용 미수를 썼다면 그 여기 날짜 기준으로 또 2-3일을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걸리면은 뭐 집에서 한 2-3일 푹 쉬다 나오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기준으로 하면 이쯤에서 낙폭과대 조정이 끝나고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야 되는데 누가 그 다음날 신용미수 또 쓰고 신용미수 또 썼어요. 그럼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러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마 기겁하실 겁니다. 어우 이 맨수들 그러면서 밑에 뭐 보시냐면 신용. 요게 이제 신용이 확 늘어난 거거든요. 신용이 어디서 늘어났느냐를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할 때는 대부분 신용이 안 늘어요. 여기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당연히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TV 틀면 코로나 엠폭스 이러면서 코로나 뭐 치료제가 부족합니다. 마스크 어쩌고저쩌고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막 달려들어온 거 아니에요. 뉴스에 노출이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용이 어디서 늘어나느냐. 이게 거의 똑같아요. 다시 신용이 언제 늘어난다고요? 코로나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거래를 터뜨려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뉴스 보고 그 뒤에서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다 항상 태양을 그려놨잖아요. 태양. 햇빛이 잘 비치는 양지 바른 데서 매매를 하면 편해요. 손실보다는 어쨌든지 수익이 나요. 짧던 길던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는 그늘진 데에서 매매하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막 시원하게 탁 올라올 때는 뉴스가 별로 안 나오니까 안 사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뉴스 많이 나오니까 극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신용을 엄청나게 씁니다. 이게 신용입니다.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가파르게 확 오르죠. 여기에 보면 신용이 뭐 3%다 4%다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신용이 늘어나는 속도를 잘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니까. 그죠? 신용이 어때?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설명하는 종목이니까 설명 좀 길게 할게요. 하루 만에 이만큼 늘었죠? 운봉 하나 딱 나오니까. 근데 이날 이게 6%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6%에 끝났거든요. 이게 뒤집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운봉 또 떨어져요. 아침에 6%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0%로 끝났는데 신용이 이틀 연속 이만큼 늘었어요. 엄청난 거죠. 그 다음날 또 떨어졌잖아요. 근데 또 늘었어. 조금 더 늘었어. 조금 더. 이건 뭐예요? 이거 죽자는 거야 이거는. 자, 이쯤 됐으면 포기해야지 이제. 아, 내가 실수했구나. 포기를 해야 되는데 또 늘어. 이건 뭐예요? 죽자는 거예요. 해보자 이거지. 응? 이게 해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게 누구예요? 시비를 걸면 안 돼요.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 세력이에요. 세력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늙으신 부모님하고 그죠? 네, 와이프하고 세력하고는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세력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이게 죽자는 거지 지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어떻게 첫날 6%, 그 다음날 10%, 그 다음날 장중에 최대 7%, 그리고 7% 어떻게 4일 연속 이렇게 빠지냐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용 미수를 여기에서만 썼으면 이쯤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신용을 걸었다는 얘기라 이게. 그럼 미수는 안 썼겠어요? 이게 오늘인 거예요. 악랄하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주가를 바이오주들이 지금 주가를 세게 누르는데 이게 세력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신용 미수 몰빵 때리는 개미들이 잘못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매매하는 개인들 잘못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질르더라고요. 그럼 뭐 이거 하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바이오노트 신났어. 태양을 똑같이 그려놓어 볼게요. 여기다 그려놓으면 되잖아요. 양지 바른 데서는 매매 안 하다가 꼭 뒤에 와서 하는 거예요. 뒤에 와서. 여러분들 이게요. 이틀 만에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확 늘었죠. 이틀 만에 늘어나. 그때 주가가 폭락하는데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갖고 들어왔겠어요? 낙폭과대 매매 기법을 알고 들어왔겠지. 빨리 돈 벌으려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목요일 날 대비 좀 더 늘었어요. 미쳐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바이오노트. 자, 다음 종목 KM. 이건 마스크죠. 여기도 미쳐서.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여기서 확 떨어지잖아요. 물론 신용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마스크죠. 자, 모나리자도 봅시다. 똑같지 않아요. 어디서 늘어요? 그늘진 데서. 근데 떨어지면 주가가 왜 떨어지겠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신용 미수 쓰신 분들, 몰빵하신 분들 나가세요. 근데 오히려 친구들을 더 불러들이는 거예요. 같이 죽자 이러면서. 물론 이제 같이 부자 되자. 친구야 모나리자 많이 갈 것 같아. 너도 사봐. 고마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이제 우리 같이 부자 되자. 우린 친구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안 끝났어요. 이런 정보가 아직 한 20개 남았어요. 휴마시스 환장하고 있어 진짜. 기린이 세력이 이렇게 못되게 하는 거죠. 나가라고. 네? 랩지노믹스 여기는 더 미쳤어. 미쳤어 진짜. 더 사요. 이거는 이게 그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자는 거예요. 이게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요? 저도 주식을 20년 넘게 했는데 이런 낙폭과대는 거의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방송하다가 제가 한탄을 했다니까. 보종목이 아니에요 이거. 근데 너무 심하니까 보면서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첫날은 마이너스 4% 괜찮았어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9%, 그 다음날 마이너스 12%까지 갔었죠. 오늘 마이너스 9%. 뭐예요 이게. 근데 계속 사.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이분들은 군대를 가셔야 돼. 군대 용병. 얼마나 용맹하신 분들이에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돌격 그러면서 사지로. 그러니까 다 피곤한 거예요. 다. 크리엔 사이언스 순간 그냥 네? 어디에서 여기 그늘진 데서 네? 그나마 신용 조금 줄었다고 오늘 밑골이 달아났네. 그래도 마스크 쪽이죠. 나노엔텍 이 보세요. 떨어지는데 계속 늘어. 일신바이오 이건 이제 일신바이오하고 선인바이오 대한과학 3개 보여드릴 건데 이쪽은 뭐냐면 그 콜드체인 그죠? 10월달에 뭐 또 새로운 이제 백신 온다면서요. 그 유통하려면 콜드체인이 또 중요하니까 시용 늘어나는 거 보세요. 대한과학 우리가 여기서 사고 아침에 사서 그날 다 팔아버렸거든요.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 팔고 나서 신용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루 만에 늘어나. 아 이틀이구나. 이틀 동안 이만큼. 언제요? 여기서
이틀 동안 이만큼 늘어. 서린바이오 기가 막혀. 시용 늘어나는 거지. 언제? 고점 찍고서 떨어지는데 그 다음날부터 확 늘잖아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오랜만에 어떤 이슈가 나와서 갑자기 거래가 터지고 그리고 특정 매물대에 가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부딪히고 나서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일은 안 사는 거 아닌가요? 콜드체인 관련주가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거의 끝물이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진단키트부터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 그리고 아까 뭐예요? 마스크, 이런 거 가고 나서 거의 끄트머리쯤에 간 게 콜드체인이라고요. 그건 끝물이잖아요. 근데 끝물인데 이제 오랜만에 거래 터지면서 앞고점에 딱 가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대 음봉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한 3일은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니에요? 얼마나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파란불에서 녹색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서야죠. 그걸 얘기해줘야지 알아요? 당연한 거지. 그건 애들도 알아요. 애기들도. 그죠? 그렇게 쉬운 건데 이거를 신용을 다시 보시면 사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서린바이오 회사 괜찮아요. 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SD 바이오 센서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신용 하나도 안 늘고 떨어질 때 엄청 늘죠. 지라 밟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끝나지 않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N인후률은 이제 교육주잖아요. 애기들 이제 방학 끝나고 계약할 때 됐는데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학부모들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급등했거든요. 이틀. 근데 그때 신용이 안 늘어요. 언제? 여기서 늘잖아요. 이게 뭐냐고. 네? 이런 거예요. 더 있어요. 진양대 간만에 상한가 하나 나왔어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날 신용 여기지, 신용 빵 늘고 그대로 확 눌러버렸어요. 고점 8,000원, 지금 5,700원. 고점 대비 대충입니다. 대충 30%. 그냥 하한가인데 맞았다는 소리예요. 맞잖아요. 네. 지금 이 종목들이 고점 대비 30에서 40%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미수는 이미 털린 거 맞고요. 계속 털리고 있고, 신용 물량까지도 이제 막 정리가 될 거라. 네. 그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 서울제약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7개인데 7종목인데 약간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신용이 없어요. 서울제약인데 지금 신용이 현재 신용 쓴 게 전체 0.02%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증권사에서는 이 서울제약이라는 회사에 신용을 못 걸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으니까 신용을 못 쓰게 했겠죠. 단기과열 이런 걸 떠나서. 그죠? 그다음에 PCL. 근데 그래도 떨어져. 네. 그리고 신용이나 이런 걸 못 쓰는데 몰빵을 했거나 뭐 그랬다는 얘기겠죠. 네. 여기 신용이 0이에요. 0. 0이라고. 회사가 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입장이 아니고 증권사 입장에서 어떻게 신용이 0일 수가 있어요. 근데 0이에요. 증권사에서 신용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린생명과 여기 신용이 계속 줄고 있죠. 왜 줄을까요? 얘는 신용이 주는데 떨어져요.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신용을 못 쓰게 하는 거지. 신용이 현재 얼마? 0.06%. 0.06. 시가총액 500억. 신용을 못 쓰게 한다는 겁니다. 진원생명과 신용 현재 0.0이 완전 0인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뜨는데 지금 여기 안 뜨잖아요 지금. 네, 신용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현금으로 잔뜩 지르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같이.
동반하라. 이런 거 착각하지 마시라고. 우정바이오 상한가 3개 나갔다가 지금 음봉 4개 나왔는데 3개라고 해야 되겠다. 네. 여기도 신용이 없어요. 없다고. 미코바이오메드 요즘에 떠서 난리지기죠. 신용이 엄청 늘었네요. 늘어봤자 0.08? 0.8? 현재 0.5. 여기가 0.8이나 0.9였던 것 같은데요. 그 1% 미만이에요. 이런 거 갖고서 뭐 신용 공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헷갈리실까봐. 분명히 또 이런 강의를 해드리면 혼자서 이렇게 신용을 막 찾아보신다고. 진매트릭스 많이 갔던 주식인데 지금 막 과감하게라기보다 확 떨어지고 있죠. 신용이 줄죠. 왜? 신용 못 쓰게 하거든. 현재 신용 0.18%. 웬만한 주식은 신용이 한 3에서 5% 이상은 나와요. 최소한 2-3%? 5% 이상 되는 것도 많고. 시장이 좀 더 좋아지면 더 늘어나겠죠. 똑같이 떨어지는데 신용을 못 써요. 참고하시. 그래서 엠폭스나 이쪽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난 이슈는 아닌데 원래는 한 음봉 한 2-3개 세게 나오고 반등도 세게 나오고 막 그렇게 해서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왜 자꾸 떨어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건 없고, 만약 이쪽에 이제 투자하신 분 있다면 신용미수 안 쓰셨다, 몰빵도 안 했는데 나 억울해요. 예, 억울하실 거예요. 그럼 가만히 계시면 돼. 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용미수 몰빵쟁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하고 미수랑 몰빵을 절대 쓰지 마세요. 본인도 힘들지만 남들한테 큰 피해를 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파미스 이런 거 다시 보실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죽자는 거지. 죽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뭐예요? 줄긴 줄었는데 더 줄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러다가 요 바이오주들이 이제 지난주 월요일쯤에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서 화요일날은 뭐가 고점을 찍었냐면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주들이 고점을 찍었죠. 그날 급등했으니까. 그때 대표적인 게 레이컬 머티리얼, 이게 지난주 월요일이 여기입니다. 신용 보세요. 똑같아. 하여튼 신용 느는 거 보세요. EV 첨단 소재. 아우 신났어요. 여기도 그냥. 언제부터요? 지난주 월화 이후. 화요일날 급등한 거죠. 월요일이 아니고. 바이오주들이 월요일, 얘네들은 화요일. 화요일 이후로 엄청나게 느는 것이죠. CIS 겁나게 늘죠. 그리드 위즈 늘어나는 거죠. 신용이 요게 이번 달 초에 얼마였어요? 이번 달 초에 신용이 잠깐만요. 0.2%였거든요. 0.2 지금은 3.9. 조금만 더 올라가면 몇 배? 20배. 맞죠? 20배라니까. 뭡니까 이게? 주가는 밀리죠? 그리고 한농, 화성 신용 느는 거 아슬아슬해. 가끔 한 번 더 얘기 드리지만 가끔 가다가 신용이 늘면서 급등하는 게 나오긴 해요. 레몬 이것도 그쪽이잖아요. 신용이 어디서 늘어요? 여기다가 이거 그리시면 된다니까. 그림을 못 그려요. 이해해주세요. 여기서는 안 하다가 뒤에 가서 확 늘죠. YMT 심각합니다. 회사를 욕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걱정하는 거죠. 휴맥스 홀딩스 이것도 글로 갔잖아요. 상한가 나온 게 그 전기차 화재 방지 때문에 그런 거죠. 주가는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여기서 3,500원쯤에서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신용은 또 확 늘어나요. 물론 해봤자 0.4%밖에 안 돼. 네. 그죠?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근데 0.4%밖에 안 돼.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신용을 그러면 웬만한 증권사에서는 휴맥스홀딩스 신용을 거의 안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다 신용 걸고 싶은 사람은요, 그런 증권사를 찾아내요. 거기다 돈을 또 옮겨. 그리고 신용을 써요. 기어이 찾아내서. 네. 집념이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대부분 안 좋게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신용 미수 몰빵을 많이 칩니다. 네. 이런 쪽에서는 매매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골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런 데서 단기 매매를 많이 쳐드렸거든요. 그때 재밌었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신용을 쓰긴 썼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고 그땐 재밌었어요, 그나마. 요즘에는 이런 데서 매매를 안 시켜드려요. 그냥 팔고 나와요. 팔고 나온다니까. 아까 여기 얘기했던 종목 중에 KM 있죠, KM? 우리 방에서 했어요. 단톡방에 나갔으니까. 올라올 때 그랬어요. 빨리 팔으라고. 들어가 생각하지 말고 빨리 팔으라고 그랬고. 그리고 어디서 파미셀? 이것도 그랬고.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그냥. 양봉 하나 그냥 덜 보고 그냥 팔았고. PCL? 단기방에 나갔던 건데 잘라버렸어요, 여기서. 빨리 팔으라고. 왜? 단기였으니까. 근데 이때는 뭐예요? 아까 햇빛이 비치는 자리에서 했다니까. 그냥 빨리 팔고 넘어가라고. 패스 막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고 돈을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했다니까. 아까 대한가게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매매하잖아요. 햇빛 드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고생 안 하잖아요. 팔고 그냥 그날 끝내버렸잖아요. 단기 문자반은 지금 단기 문자반도 수익이 좀 꾸준하게 나요. 꾸준하게 난다니까. 라이브 이쪽도 마찬가지고. 오늘 수익 실현한 것 중에 이거 보시면 되겠다. 아가방 컴퍼니인데, 아가방 컴퍼니는 이거 왜 샀냐면 지난주 한 수요일쯤에 사놨어요. 여기 추천 나간 게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매매를 이렇게 보세요. 위험한 거 하지 마시고. 아가방 컴퍼니인데 8월 21일 날, 지난주 수요일이죠. 아가방 컴퍼니 국회 저출산 합의 수혜주. 국회 저출산 합의. 그러니까 이때 25일이었지. 25일이 어제였잖아요. 일요일 날. 원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당 대표끼리 회담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뭐 하겠어요? 의제를 갖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의제. 그래 거기에서 이제 이런 정책들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양쪽 다 이제 동의하는 게 저출산이니까. 그래서 저출산 얘기 나올 거라는 얘기가 많아서 미리 사놨어요. 근데 웬걸 이재명 씨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A씨 그랬죠. A씨. 일요일날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연기된 거 아니에요, 일단. 그죠? 네. 근데 오늘 그냥 가더라고요. 갔어요. 그래서 오늘 한 10% 정도까지 수익이 났는데 차트를 보시면 어디냐. 21일이 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기간 3일, 주말 빼고 3일. 어디서 사요? 바닥에서 사잖아요. 들어오시면 이런 데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손절이고 뭐 그런 걸 뭐하러 합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되지. 바닥에 사는데 뭔 걱정을 해요. 이게 앞에서 여기서 수익 내고 팔았던 거예요. 팔고 나서 2달 뒤에 다시 사는 거예요. 바닥에서. 신용 걱정할 게 없죠. 새싹인데.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수익 실현을 좀 했죠. 어떻게 보면 짧은 수익이긴 한데 뭐 몇 달 들고 가서 30% 이렇게 수익 내느니 3일 들고 가서 10%짜리 수익 괜찮지 않습니까? 뭐 단기 원하면 단기, 스윙이면 스윙 이런 데서 하니까. 저희는 손절 추천 종목 추천할 때 손절가 안 드려요. 이런 데서 매매한다니까. 네. 편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 말고 이제 선침해한 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보면은 이거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거든요. 그 정부가 필수 진료가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간호사분들도 힘든 거지 이제. 의사 선생님이 파업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파업하시는 거지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보건의료노조.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의사 선생님들 부족해하고 난리인데 간호사분들까지 파업하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러면 비대면 진료를 하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미리 우리 뭘 사놨죠. 정보가 얘기할 수 없고. 근데 오늘 1등은 누구냐? 인성정보였어요. 인성정보. 오늘 한 14% 올랐죠? 그래도 꽤 있고. 신용이 많아요, 적어요? 없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슬쩍 들었다 놓죠? 우리도 이거랑 비싼 거 사놨어요. 유비케어 8% 살짝 들었다 놨다 했죠. 비트컴퓨터 살짝 들었다 놨다 했다. 바닥이죠. 신용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인피니트 이런 것도 이제 봐야죠. 얘는 별로 안 올랐는데 오늘,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썩거렸는데 인성정보가, 그죠? 인성정보가 시간에서 7% 급등 마감합니다. 얘가 오늘 우두머리였다니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쪽 관련주들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7%인데 거래량이 되게 많습니다. 300만 주 나왔습니다. 시간에서만. 인성정보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비대면 진료 대장이었어요. 옛날에 여기 이게 그걸로 간 거예요. 기억력 좋죠, 그죠? 다들 이걸로 갔다니까. 그러니까 원조라니까. 비대면의 원조가 인성정보. 싸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나.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바이오주들을 정리해드리면, 앞에서 이제 잘 가다가 왜 저렇게 이해 안 갈 정도로 5일 동안 운봉을 맞을까? 신용 미수 몰빵 많이 친 종목들이 저런 식으로 두들겨 맞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신용 미수 몰빵이 안 들어온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물론 떨어져요. 왜냐면 쟤네들 때문에, 쟤네들이 대장주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막 떨어지니까 바닥에 있는 신용 미수 몰빵이 별로 안 돼 있는 종목들도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또 올라가겠죠? 코로나하고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온갖 더러운 질병들 때문에 시끄러울 거예요. 얘기해 드렸어요. 미국 대선 전까지는 그럴 거라고. 항상 그랬거든요. 최근 들어서 특히. 이슈가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겠죠. 네. 반등 언제 세게 나오겠어요? 신용미수 몰빵쟁이들 다 털렸을 때 거기서 이제 불기둥을 뽑겠죠. 그리고 불기둥을 뽑을 때는 차트를 보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코로나하고 엠폭스 관련돼서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즉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걔네들은 뉴스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기회가 생기겠죠. 저희도 이제 엠폭스 관련주를 더 사놨어요. 기회니까 더 사놨다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엠폭스랑도 상관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날개를 달아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대면 관련주로 사는 게 있습니다. 네. 현재 한 10% 이상, 10%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내일 떠버리면은 뭐 우린 좋지 뭐. 20% 넘는 수익 내고 팔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 문자반도 단기 문자반대로 이제 수익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매집을 좀 많이 해놨는데 또 이제 잘 돌아가면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그리고 스윙으로 하고 있는 라이브 일반 문자반도 지금 수익이 이제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은 고생 그만하시고 들어오세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거친 종목들 매매 안 하고 바닥에 사서 거칠게 올라갈 때 편안하게 팔잖아요. 어디에서? 양지 바른 곳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무방이나 뭐 이런 데서 추천받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늘진 데에서 나와요. 그늘진 데. 한번 차트 한번 잘 보시겠어요? 다 그런 데서 추천 나올걸? 왜? 이미 급등 나온 종목 빨리빨리 수익 내줘야 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추천하거든요. 그런 데는 무방 그런 데 다 그런 거서 추천해요. 빨리 실력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수익 날 때도 있지만 손해날 때가 더 많으신 거죠. 맞죠? 네. 그런 데서 계속 매매하시면 돈만 잃고 힘만 들어요. 멀리 돌아서 오지 마시고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급등할 종목도 손에다 쥐고 있다고. 지난주에 매집 잘 해놨고요. 이제 그 종목도 올라가면서 수익 내면서 또 뭔가를 사겠죠. 네, 지금도 이제 급등할 종목도 다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매집하시면
바로바로 수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잠시만요. 뭐 하시죠 오늘? 이게 기회란 거를 빨리 눈치채시는 것도 실력이에요. 아, 이거 하신단다 오늘. 액침 냉각. 좀 생소하죠, 그죠? 네. 김 실장님이 또 이런 것도 설명을 되게 잘해주세요. 액침 냉각, 그 다음에 비대면 진료 관련주, 이거 오늘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다고 하니까. 네. 왜냐면 우리 방 종목 노출될까봐. 네. 근데 아무튼 하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죠, 그죠? 가을이 오고 있는데 당장은 가을이 아닌 것 같지만 어느 날 또 갑자기 가을로 확 변하잖아요, 그죠? 네. 그 무더위 좀만 더 이겨내시고 수익도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좋은 공부 시켜드렸으니까 아까 저 친구들이 왜 저렇게 심하게 빠지는지 신용이 줄고 있는데 왜 떨어지는 건 뭐지? 정확하게 이해 가셨죠, 그죠? 네. 잘 관심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내일 또 뵐게요.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편한 밤 되십시오.